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세넥 S6X 울트라는 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오픈형 이어폰이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픈형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어클립형 무선 이어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어폰은 세낙의 S6S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은 세낙으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낙의 S6S 울트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닐을 뜯어보면 이렇게 옆으로 한 번 더 밀어서 안쪽 박스를 빼내게 되어 있군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세낙 S6S 울트라의 본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매뉴얼이 보이고요. 보증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게 뭐야? VIP 카드 같은 게 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뒤에 무슨 QR코드 같은 것도 보이네요. 이게 단가 아닙니다. 요 옆쪽에 빈 공간이 보이는데 다른 쪽을 보시면 여기에 케이블이 숨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USB-C to A 케이블, 충전용 케이블이 되겠죠? 요게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체에 쌓여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 한번 열어볼까요? 요렇게 생겼군요. 이어 클립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군요. 야, 요게 어떻게 이어폰이 된다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외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은 이렇습니다. 자, 세낙이라는 로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보이죠. 크기가 딱 찰떡아이스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꽤 컴팩트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밑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보이고요. 뒤에는 요 경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뒤로 젖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열고 닫는 데는 약간의 탄성이 있어가지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케이스에는 자석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철썩철썩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안쪽에는 충전 단자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만 놔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 방향을 바꿔서 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헷갈리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방향을 바꿔서 끼워봤거든요. 구멍에 맞지 않습니다. 딱 자기 자리 아니면 구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끼워질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유닛을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약간 넓적한 쪽에는 세낙이라고 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가 터치 수신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스피커 부분입니다. 동그란 부분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릴이 보이죠? 이 안에 진동판이 들어있어서 여기로 소리가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 부의 아래쪽에는 충전 단자 부분이 보이는군요. 아마 이 땅콩처럼 생긴 터치 센서 부분에는 터치 센서와 각종 회로와 함께 배터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의 상단부에는 여기 LED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한 데는 여기에 안쪽에 마이크도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보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LR 표시도 있군요. 그리고 이 스피커부의 상단부에는 에어벤트, 즉 공기 통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부와 스피커부를 서로 이어주고 있는 것은 요 와이어인데요. 이 안에 티타늄 와이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짱짱하다고 하고 탄성력도 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대 10,000번 이상까지도 벌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착용을 하느냐 보시면, 자, 이 이어버드를 배터리부, 즉 터치 센서부를 뒤로 가게 하고 스피커부를 앞으로 가게 해서 이 귓바퀴에다가 그냥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귓바퀴의 뒷부분이 안으로 온폭 들어간 곳에 이 배터리부가 쏙 들어가서 쫙 맞게 됩니다. 그 정도의 위치가 되면 스피커부의 소리가 나오는 부분인 노즐은 딱 귓구멍 바로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고정력이 강하더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정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으면 귀에 뭔가 좀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게 기술이 되겠죠. 색상은 블랙이지만 거의 짙은 그레이에 가까운 블랙, 화이트, 골드, 퍼플, 핑크가 있습니다. 와, 이 되게 예쁜데요? 오, 야, 요거는 여성분들 패션 아이템으로 써도 딱 끼겠습니다. 자, 외관은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사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낙 S6S 울트라의 경우에 드라이버는 한 개입니다. 지름이 10mm인 다이내믹 드라이버이고요. 진동판이 티타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티타늄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강한 금속이죠.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단단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예상되기로는 진동판이 티타늄이야? 그러면은 고음에 상당히 강하겠네?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파수 응답 대역은 가청 주파수 대인 20Hz에서 20kHz이고요. 코덱은 SBC와 AAC만 있습니다. 즉 고음질 코덱으로 알려진 LDAC이니 aptX HD니 이런 건 없습니다. 아주 표준적인 코덱이 되겠죠. 배터리 용량은 이어버드에는 40mAh가 들어있고요. 케이스에는 400mAh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배터리를 풀로 충전해 놓으면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어버드 하나만으로는 8시간을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케이스의 충전 부분까지 다 합치면은 총 42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요거의 성능은 조금 있다가 다른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급속 충전 기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방수 방지는 IP67 등급입니다. 방수 방지 능력이 상당히 강하군요. 단순히 습기에 강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뜨려도 될 정도인데요. 블루투스는 5.4 버전이고요. 마이크는 한 유닛당 2개입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2개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이크의 위상차를 통해서 소음을 걸러주고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픽업을 하는 빔포밍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무선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 착용 감지 기능도 없습니다. 멀티포인트 기능도 없습니다. 즉 2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을 해놓고 A 기기에서 재생을 하다가 B 기기에서 바로 이어서 재생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이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62-62이고 높이가 28.45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전체 케이스 포함 무게는 56g이고요. 그리고 유닛 하나당의 무게는 4.5g입니다. 4.5g 하면 꽤 가볍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해볼 거냐? 이 이어폰이 오픈형 이어폰이잖아요. 이어클립형 오픈형 이어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A사의 땡핏 프로도 오픈형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어 후크형이었지만 귀에 걸어 쓰는 형태. 그래서 한번 그 둘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드라이버는 세낙의 S6S 울트라는 지름 10mm 동그란 스피커인데 땡핏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사각형의 진동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서로 다르다. 땡핏 프로의 진동판이 거의 2배 가까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 대역도 땡핏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음역대가 50kHz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6S 울트라가 저음역대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왜?
티타늄 코팅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고음 영역이 좀 더 쨍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파수 응답 대역이 20kHz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음역도 잘 잡아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S6S 울트라가 이어버드 하나당 40mAh인데 땡핏 프로는 60mAh이거든요. 그러면은 땡핏 프로가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어버드 하나당 재생 시간도 땡핏 프로가 더 오래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도 S6S 울트라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400mAh인데 땡핏 프로 같은 경우에는 500mAh이잖아요. 용량이 땡핏 프로가 더 크네. 그러면은 S6S 울트라보다 땡핏 프로를 더 오래 재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땡핏 프로는 재생 시간이 이어 유닛 하나는 6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 포함한 전체 재생 시간은 총 25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와, 이러면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는 S6S 울트라의 승리죠. 배터리 용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건 S6S 울트라의 장점이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또 그럴 법도 한 것이, 실제로 땡핏 프로가 S6S 울트라에 비해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진동판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커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 상대적으로는 땡핏 프로가 배터리의 용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재생 시간은 좀 더 짧아지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땡핏 프로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S6S 울트라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대신 방수 방진 같은 경우에는 땡핏 프로가 IP54 등급이었는데 S6S 울트라는 67 등급이니까 훨씬 높죠. IP67 등급이면 1m 미만의 물에 아예 담가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S6S 울트라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땡핏 프로 같은 경우에는 멀티포인트 기능이 제공이 됐었는데 S6S 울트라의 경우에는 멀티포인트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블루투스 이어폰을 써봤지만 이렇게 두 기기를 동시에 연결을 해놓고 멀티포인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용한 적이 있었던가? 이걸 설정해 놓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거든요. 저는 별로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없다고 해가지고 아쉽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음질인데요. 오래간만에 육면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세낙 S6S 울트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였을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볼 것은 생각보다 저음이 되게 강했어요. 요건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성이 센 티타늄으로 코팅된 진동판이기 때문에 고음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저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티타늄 코팅 이전에 기본 재료가 되는 진동판의 재질이 저음 진동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물질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나와 있지 않군요. 이게 재밌는 것은 S6S 울트라 말고 그 이전에 S6S 프로도 있었고 그냥 S6S도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들을 살펴보니까 이전의 S6S나 S6S 프로의 리뷰를 보면 고음이 너무 쨍쨍대고 저음이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 리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저음에 뭔가 힘을 빡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음이 되게 푸근하게 들려요. 대신 상대적으로 고음이 되게 빠져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벙벙거리는 느낌이랄까? 이런 것 좀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고음이 너무 빠진 것이 오히려 안타까울 지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출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출력이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왜?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진동을 해도 귀 안의 공기량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 귀를 울려줄 수가 있지만, 오픈형 이어폰의 경우에는 귓바퀴 밖에 스피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귓바퀴 밖에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귀 안쪽으로 흘려보내다 보니 큰 진동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출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6S의 출력은 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분리도는 쏘쏘였었고, 저는 의외였던 것이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사실은 공간감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귓바퀴 바깥에서 소리를 울려가지고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진동을 시켜서 만들어낸 소리보다는 공간감이 좋아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공간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세낙의 특허 기술인가 본데, 스피커 노즐에서 소리를 내보내는 각도를 상당히 좁게 세팅을 해놨어요. 즉 15도 안쪽에서만 소리가 전달이 되게끔, 그 바깥으로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움을 작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처럼 보이는데, 소리가 새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공간감이 좀 부족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소리가 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뭐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11단계부터) 이제 뭔가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단계) 정도는 가야지 확실히 소리가 들리는구나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우리가 밖에서 인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누움 통제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혹시 다른 이어폰과의 비교가 필요하시다면 에피소드 1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세넥 S6S 울트라가 누움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합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S6S 울트라가 누움이 적지? 저는 커다랗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애초에 출력이 좀 적어서 소리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리 키워도 그렇게 밖으로 나갈 만한 음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이 세넥의 기술, 즉 스피커 노즐에서 좌우 15도의 범위에서만 음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 밖으로는 음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세넥만의 기술이 작동을 한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조용한 방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딸깍딸깍거리는 스마트폰의 볼륨 키 누르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만큼 조용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상생활에서는 진짜로 인식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꽤 괜찮은 수준인 겁니다.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앱은 저는 조금 좀 갸우뚱합니다. 이 앱의 기능이 썩 좋지가 않아요. 있을 거는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도 있고 또 버튼 설정 기능도 있기는 한데 이퀄라이저도 커스텀이 불가능해요. 프리셋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셋의 옵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제가 음질 테스트 할 적에 고음이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앱에서 서정적이라는 프리셋이나 클래식이라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면 고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져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SSQVP라고 하는 프리셋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세낙 사운드 퀄리티 버추얼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거든요. 이게 세낙 독점 3차원 디지털 향상 이퀄라이저인가 봐요. 3차원 디지털이 향상이 됐다고 하니 뭔가 좀 입체감을 열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스처 설정에서는 왼쪽 이어폰과 오른쪽 이어폰을 따로따로 터치 방법을 바꿔가지고 설정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딜레이를 줄이는 대신 음질이 조금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던가 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임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요 밑에 메뉴인데요. 홈 화면이거든요, 이게. 홈 화면은 이런데 여기 수면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 수면 도우미 그래가지고 이런 자연의 소리,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잠잘 때 도움이 된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재밌습니다. 요 세 번째 AI 스마트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에 세나 갤럭시 AI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AI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언박싱 때 보여드렸던 VIP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인공지능들은 딥시크, 두오바오, 큐엔, 훈연, 얼리벗, 챗GLM, 또 문샷 AI 같은 것들이 다 동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들이 다 중국 AI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이용하려면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VIP 카드를 등록을 하시면 원래는 유료인데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등록을 해봤더니 12월 16일 한 3달 정도 무료를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AI를 쓰는 것이 어떠냐? 괜찮으냐? 좋으냐? 저는 비추입니다. 왜? 여기 세낙 지능형 음성 대화 들어가잖아요. 예, 이 AI가 중국어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답도 중국어로 하고. 너는 어떤 AI니? 不太确定你说的老多年具体指啥了，你再给我讲讲呀。 자, 그래서 야, 한국말로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해도 한국말로 해줘. 那你是说韩国的食物很辣吗？你喜欢吃辣的不？ 아주 뚝심 있게 중국어로만 대답해 줍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을 통한 어떤 AI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여기 밑에 AI 그림이나 뭐 이미지로 그리기, 뭐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홈 화면에서 그 세낙 S6S 울트라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뭐 검색 표시가 있잖아요. 이 검색 표시를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내 이어폰 찾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뭐 일종의 애플의 Find My 같은 기능이 되겠죠. 음성 재생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보면요. 왼쪽 이어폰과 오른쪽 이어폰 따로따로 고주파의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처에서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도 찾기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구글 지도나 바이두 지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 위치 파악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도가 아주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음성 재생을 통해서 소리로 이어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화 품질을 보실까요? 자, 우선 조용한 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낙
S6X 울트라를 가지고 조용한 방 안에서 통합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상황입니다. 오 대단한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무난한 상황이죠. 자 그럼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는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세넥 S6S 울트라를 가지고 통합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뭐 역시 기대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무난합니다. 자 그럼 극한의 소음 상황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극한 소음의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세넥 S6S 울트라를 가지고 통합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죠.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뭐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하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주위에 자동차 소음은 꽤 잘 걸러주죠. 이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소음을 걸러준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데는 조금은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를 하고 장단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세낙 S6S 울트라의 아쉬운 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아쉬움은 고음 영역이 조금 묻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음이나 중음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음 영역이 좀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앱을 설치해서 프리셋 이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고음 영역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디폴트 세팅에서는 고음 영역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착용 핏이 좀 애매해요. 여기서 말하는 착용 핏이라고 하는 것이 착용을 했을 때 남들이 보는 그 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 S6S 울트라를 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아니 근데 이게 왜 뭐 어쩌다고? 귀걸이 같아서. 웬 귀걸이야? 양아치구냐? 양아치구냐? 네, 뭐 저희 와이프의 성향이 조금 뭐 보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과하게 표현된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외관상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굵은 귀고리를 한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젊은 여성분들이 이런 걸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는 남성이 이런 이어클립형 오픈형 이어폰을 쓴다라고 한다면 오호, 저분 참 독특하신 분이네. 라는 시선을 끌만한 그런 핏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질 적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쉽죠. 이거 참 아쉽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대세가 무선 충전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쉬움으로는 이거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단점 같아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시로 제미나이가 튀어나옵니다. 옛날로 치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되겠죠. 갑자기 띵 하면서 대화창에 나와서 감상하던 음악을 끊어버린다든가 감상하던 동영상을 끊어버려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제미나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 정말 신경 쓰이죠. 이것이 단순히 제가 뽑은 S6S 울트라의 특성이냐,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울트라의 궁합이 맞지 않는 탓이냐, 그 구체적인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상치 않은 순간에 툭툭 수시로 제미나이가 튀어나온다는 것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앱이 좀 애매해요. 뭐 딱히 없어도 그만입니다.
물론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불편을 좀 감수해야죠. 일단 이퀄라이저 변환도 불가능하고 또 버튼의 터치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불편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앱을 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고려를 하느냐? 이 앱과의 연결이 썩 원활치가 않은 것 같아요. 즉, 맨 처음에 앱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스마트폰의 앱과 S6S 울트라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실래요? 연결되고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이거 표시만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앱에 다시 들어가 보면 끊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막 기기 검색 중 하면서 막 돌아가가지고 그때 기기를 찾아서 다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연결을 해놓고 조금 있으면은 또 앱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앱이 기기와 붙었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앱 자체의 소프트웨어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낙 S6S 울트라만의 문제이냐?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인 A사의 리버땡 4 프로의 경우에도 이 보실래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음악 감상을 할 적에 갑자기 알림 메시지가 뜨면서 이어폰과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거든요. 이런 알림이 난데없이 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앱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되었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될 때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과 앱과의 연결이 불안정한 것이 세낙 S6S 울트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갤럭시 S25 울트라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앱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AI와의 사용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 되겠죠. 텍스트 채팅도 중국어가 기본이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마저도 그 번역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음성 대화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만 인식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뭘 묻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중국어로 옵니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는 어떤 AI니? 不太确定你说的老多年具体指啥了。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배터리의 잔량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에도 또 이어 유닛에도 LED가 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케이스나 이어버드 자체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을 깔아서 그 앱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야, 이러면은 조금 난감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낙 S6S 울트라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는 착용감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귀찌 모양, 즉 이어 클립형 모양이 미관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처럼 귀를 틀어 막아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을 주지도 않고요. 또 이어 후크형처럼 귀에 걸어서 쓰는 것이 아니어서 안경 쓰는 사람들도 아무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타늄 와이어가 상당히 탄성력이 있어서 손쉽게 뺐다 끼웠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번 끼워 놓으면 귀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이거는 아마 이 스피커부와 배터리부의 균형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착용감이 좋다는 것은 꽤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움 차단 성능이 꽤 괜찮다는 것이죠. 누움 하면은 소리가 샌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귀 속에 이어버드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게 되면 밖으로 소리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S6S 울트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누움 차단 수준이 꽤 낮다. 즉 볼륨을 거의 끝까지 올려야만 누움이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이 소리가 새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꽤나 커다란 강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테스트한 거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이어버드를 케이스에 넣고 빼는 것이 간편하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던 A사의 땡핏 시리즈와 비교되는 장점일 텐데요. A사의 땡핏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어버드를 빼고 나서 반 바퀴를 일부러 돌려줘야지 케이스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가시다, 불편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S6S 울트라의 경우에는 그냥 빼자마자 그 상태에서 바로 케이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예상외로 중저음 영역이 상당히 준수했다. 고음 영역은 조금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중저음 영역은 꽤 충실했다. 그래서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게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이어버드 찾기 기능이 이게 또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죠. 이 앱에서 돋보기 표시를 누르면 왼쪽 메뉴에서 이어버드 찾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 이어버드, 오른쪽 이어버드 아니면 동시에 다 삑삑삑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방 안에서 이어버드가 굴러다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건 아주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방수 기능이죠. IP67 등급 이어서 물에 빠뜨려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게 언제 좋으냐? 샤워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에이, 진짜 샤워할 때 써 봤어? 괜히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넘겨짚고 사는 말 아니야? 그럼 이런 말 못하죠. 제가 진짜로 이거 쓰고서 샤워를 해봤다니까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우 속에서 라이딩을 할 때에도 이 이어폰을 끼고서 자전거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세넥 S6X 울트라는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오픈형 이어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A사의 땡핏 에어나 땡핏 프로 같은 경우엔 이어 후크형, 즉 귀에 걸어서 쓰는 형태의 무선 이어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안경다리와의 간섭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착용한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하고, 그리고 안경을 미리 쓴 상태에서는 이 이어폰을 어디에 고정을 시켜야지 제일 편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요게 내심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클립형 이어폰의 경우에는 귓바퀴에 거는 것이 아니고 귀 옆쪽에서 끼워가지고 밀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과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경 쓴 사용자의 경우에는 S6S 울트라 같은 클립형 이어폰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픈형 이어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